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이 FMC와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장중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알파벳 역시나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나스닥 0.61%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또다시 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이 전기차 업종은 좀 주춤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이익 마진을 좀 우려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이 때문에 전기차 업종 전반적인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에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슈퍼위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79% 하락하면서 261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한 모습이었는데 낙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인 투자자 홀로 강력하게 담아냅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1조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그 강력한 매수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매물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각각 2,039억 원, 4,558억 원의 동반 매도세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은 그 상승세 이어갑니다. 0.47% 상승하면서 944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2차 전지가 정말 강력하게 주도하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이 950선을 터치하기도 했는데 그 상승폭을 소폭 반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2차 전지의 힘 계속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까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수세가 확인이 되네요. 414억 원, 1,843억 원의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 투자자는 홀로 덜어냅니다. 1,979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우리 양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떤 포트를 꾸려야 할지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시장에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2차 전지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되실 부분은 이 파트에서 2차 전지 진입해도 될까? 2차 전지를 좀 어떻게 집중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 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집중해 볼 종목은 잠시 후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비정상적인 이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이 1,200개, 1,300개가 하락을 하는데도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어제까지 상황이죠. 지수는 좋아요. 지수는 좋은데 계속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빠지는 종목은 더 많은데 지수는 안 빠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특정 종목들, 바로 2차 전지, 어제는 LS그룹주, 오늘도 LS그룹주가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그룹주, 오늘도 포스코그룹주들이 다 강세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22%에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5%씩 강세. 현대차, 기아차의 시총도 넘었다 그러죠.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 쪽으로 이게 확산이 되면서 어제도 확산이 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 조일알루미늄 고려아연도 2차 전지 이슈를 타고 강세를 보여줬고 LS도 어제 그래서 급등을 한 거고 그래서 오늘도 계속 그 흐름이 나와서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은 지금 빠지죠. 이 빠지는 게 어제는 그래도 강세를 줬던 게 종목들이 폭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도 1.8% 빠지고요. 실적 발표가 나온 하이닉스는 예상치 부합하는 실적이 나와서 아침에서는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만 어쨌든 포스코 홀딩스가 8% 강세를 주고 현대제철이 4% 빠지고 동구홀딩스 5% 빠지고 건설주 2% 4% 빠지고 조선주들도 3% 2%. 누가 보면 우리나라는 무슨 마치 하락장 혼자 막 급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스피는 여전히
추세는 잘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차별화장이죠. 과거에는 삼성전자만 혼자 올려놓고 나머지들이 이런 식으로 두들겨 팼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막 300조, 200조, 지금은 400조죠. 그러니까 예전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 때 분할하기 전에 400만 원 하기 전에 뭐 200만 원 할 때 뭐 이때 얘기인 건데 그때 당 시가총액이 200억짜리, 뭐 100억짜리, 아니 100조짜리, 200조짜리, 300조짜리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뭐 400조 정도는 안 되고 200조도 안 되고 뭐 40조, 뭐 50조, 뭐 20조 뭐 이렇게 이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급등이 나오는 극심한 차별화 장세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체감이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이 없으면 안 움직이니까. 자, 그런데 어제 이제 실적 발표들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시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엔비디아가 좀 올라가고 구글이 좀 6% 강세를 보여줬다 그러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괜찮다라는 미국 시장.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얘네들은 평온합니다. 종목들도 평온하고 시장도 평온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종목들이 난장판이죠. 2차 전지만 움직이는 이런 장이라서 그런 건데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계속 이렇게만 움직일 수는 없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반도체 지수 어제 1.7% 올라갔고요. 오늘 일본 시장도 급락 없고 그리고 어제 항생이라든지 어제 항생 지수 홍콩 4% 폭등을 했고요. 홍콩 지수 5% 폭등을 했고 뭐 대만, 홍콩, 그다음에 중국 2% 그리고 뭐 이쪽은 뭐 거기서 거기니까 어제 부양책 때문에 이제 중화권 시장들은 이제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지금 다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2차 전지만 지금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만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을 하긴 할 건데 오늘 수요일이니까 추세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그러면 이 고점은 돌파를 할 겁니다. 이 돌파하는 데 있어서 2차 전지 힘이 여태까지 작용을 했고 2700이든 2800이든 2차 전지 힘이 계속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게 지수가 올라갈수록 2차 전지만 계속 갈 수가 없고 뭔가 같이 당겨서 올려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저는 2700이 아니고 2800 이 정도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신고가 3300 뭐 갔으면 좋겠는데 뭐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도 3000은 지금의 이 흐름 지수로 보면 종목들도 많이 싸고요. 그래서 움직인다 싶으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세력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2700을 넘어가고 나서 2800을 가고 그러면은 IT를 그때에서는 땡겨줘야 됩니다. 왜냐면 2800, 2900, 3000을 가려면 IT까지 움직여줘야 지수가 올라가지 2차 전지만으로 지수 3000을 간다, 2900을 간다, 2800을 간다. 이거는 쟤네들이 뭐 시가총액이 점점 커지는 건 커지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이거를 키를 맞춰줘야 되는데 뭐 잡주들이야 뭐 안 가두면 뭐 모르겠지만 그래도 업종의 대표주라는 애들이 키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있을 FOMC 베이비 스텝을 밟는다라는 얘기를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FOMC 끝난 이후에서 뭐 이제 연준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만 뉴스로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줄이거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태까지 빠졌던 종목들이 2차 전지를 쫓아가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를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이게 일로 박살나는 모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긴 할 건데 뭐로 돌파를 할 거냐, 그리고 혼자만 돌파할 거냐, 2차 전지 얘기하는 거죠. 2차 전지로 돌파할 건데 2차 전지 혼자로만 갈 거냐, 아니면 조선주든 건설주든 증권주든 철강주든 IT든 근데 제일 가까운 게 IT니까 IT의 순환매를 계속 기대를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뭐 비정상적인 시장은 여러분들도 알고 이미 시장에서들 다들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이상하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돈들이 몰려가지고 오늘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뭐 거의 광기에 거의 뭐 투기에 가깝죠. 지금 광기에 지금 가까운데 에코프로 10%, 에코프로 BM 11%. 야, 대단하네요. 그렇죠? 뭐 지금 한 2주 만에 거의 뭐 100%씩 올라간 것 같은데, 얘네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뭐 어제 그저께도 급등 나오고 오늘도 22% 급등 나오고 거의 뭐 광기에 가까운. 근데 과거에 이게 대선주들이 그랬었어요. 대선주들이 아무 이유 없이 한 번 폭등하더니 지금 말고 최근 말고 한 10여 년 전 그때에서 그냥 대선주들이 한 번 움직이면 이유 없이 막 급등하듯이 지금 얘네들로 지금 계속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요. 일단은 그런 시장이 좀 광기에 가까운 그런 이제 이상 현상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코스닥 시장 상승은 하곤 있지만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상승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정말 지금 2차 전지에만 강력하게 과열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쉽지 않은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 바로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도 음극재 관련주로 꼽히는 대주전자재료인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전자재료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2차 전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순환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순환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도 나왔고요. 일단 대형주들도 순환을 합니다. 그 무거운 SKC도 지금 9%, 10% 움직이고요. SKC뿐만 아니라 SK, IA 뭐 있잖아요. 그것도 전고체 배터리로 그 무거운 애들도 9%, 10% 움직이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어제도 LS그룹, 그러니까 무거운 그 관련주들도 그렇죠. 대형주들도 지금 2차 전지 엮여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당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움직이겠죠. 근데 다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 가는 건 가고 떨어지는 건 떨어집니다. 그래도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최근 수급이 괜찮았고, 그리고 다들 비이상적으로 다 급등을 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게 못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받을 때 공략한다라 그러면 그냥 지금 유행 패턴이니까 유행 흐름이 그냥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엮이면 다들 급등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종목을 그래서 오늘 뽑아 온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가 과거에 움직였으면 이게 소재 부품 장비가 뭐 충전지 관련주라든지 그것도 이제 그 2차 전지 섹터로 들어가니까 장비 쪽으로, 그래서 충전지로 들어가다가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로 들어가다가 아니면은 소재 부품 장비에서 계속 순환하면서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거나 같이 엮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IT 부품주도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시장이 뭐 지금 워낙 저쪽이 너무 강해서 에코프로비엠 뭐 이쪽 애들 다들 10%씩 넘어가고 SKI 테크놀로지 21% 폭등하고 뭐 이런 흐름에서는 다른 애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갈 것 같아요. 요즘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의 확산이 나오는 조짐이 계속 이 광기의 어린 광기의 시장이죠. 그래서 광기의 이 시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를 가지고 왔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MLCC 관련주로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IT 섹터가 움직일 때 대주전자 재료도 같이 엮여서 움직인 적이 있는데 일단은 2차 전지 장비주로 오늘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 너무나 계속해서 강력하죠.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순환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셔서 오늘의 표적 종목을 잡아주셨는데요. 그래서 잡아주신 오늘의 표적 종목 대주전자재료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LB세미콘 8,78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1.48% 수익률을 만들어줬습니다. 화요일에 확인해본 테스는 22,000원의 매수가에서 2.73%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화요일에 확인해본 원익 IPS 33,000원의 매수가에서 5%가 넘는 5.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한번 테스를 공략했습니다. 22,050원으로 매수가 소폭 조정을 했는데 좋은 흐름 만들어갔죠. 2.49% 상승을 해줬습니다. 금요일에 공략해본 심택은요. 34,000원의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다시 심택을 공략했습니다. 매수가를 좀 조정해서 34,500원으로 공략을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는 4%가 넘는 4.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확인해본 LB세미콘 8,260원의 매수가에서 1.21%의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10.5%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IT 부품주, 반도체 관련주를 확인해봤죠. LB세미콘 어제도 수익률을 좀 기록해줬는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흐름일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B세미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확인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아침에는 조금 오르다가 빠졌어요. 지금 다 빠집니다. 지금 코스닥 종목들, 코스피 종목들, 코스피 올라가는 거요. 지금 56개 올라가요. 떨어지는 거 856개 떨어지고요. 코스피 56개 올라가는데 그 안에 올라가는 거 뻔하죠. 야, 참 대단한 장입니다. 올라가는 거 뭐 어제 움직였었던 LS, 그렇죠?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거 포함해서 56개밖에 안 올라 코스피. 코스닥은요 올라가는 거 91개고요. 떨어지는 거 1,479개입니다. 참 욕 나오는 장이 맞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뭐 전 세계 시장 뭐 지금 서브프라임 맞았나요? 뭐 아니면 무슨 뭐 핵전쟁 났습니까? 종목들 이렇게 왜 이렇게 폭락 나오는 건지 이게 비정상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뭐 이런 적이 있기는 있다고 하지만 이건 글로벌 시장과 그때 당시는 같이 갔단 말이에요. 이런 장이 있기는 있었죠 과거에도. 그래도 뭔가 하나의 섹터, 뭐 삼성전자가 가면은 그 밑에 있는 뭐 다른 애들은 뭐 같이 어느 정도는 같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그렇게 폭락까지는 아니거든요. 가는 건 가더라도 안 가는 거는 그래도 그대로 멈춰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심합니다. 지금 조선주 왜 폭락하는지 자동차 실적 좋다고 하는 애들 왜 갑자기 2%, 3%, 4%에 폭락을 시키는지. 근데 왜 폭락시키는지는 저도 알죠. 왜냐하면 지수를 그대로, 그러니까 폭등을 안 시키고 그대로 놓고 포스코 그룹주, LS 다들 20%, 25% 상한가 다 올리고 에코프로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런 애들 다들 20%, 10% 다 폭등을 시키려면 나머지를 다 폭락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장이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더 심한,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우에틱 8% 박살나고 두산에너지 4.4% 박살나고 하여튼 조선주 2%, 3% 박살나는 거, 뭐 수두룩하고 고려아연 5% 박살나고 건설주도 3, 4% 다 박살나고 하여튼 난리입니다. 지금 난리. 뭐 이거 외에서도 뭐 여행주, 뭐 항공주, 뭐 보나 마나죠. 지금 싹 다 지금 다 급락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왜 그렇다? 야, 지금 뭐 메디포스트는 저거 하한가 같네. 29% 폭락에다가. 이유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인 시장을 여기를 떠받치고 저쪽을 폭등을 시키려면 한쪽을 급락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이쪽이 폭등을 하는데 조선주도 움직이고 건설주도 움직이고 증권주도 움직이고 뭐 철강주도 움직이고 IT도 움직이면 지수는 2,800, 2,900, 3,000을 가버리니까 지수는 해외 시장하고 맞춰서 가는데 한쪽으로만 이게 폭등이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상 현상이라고 밖에
아니면 뭐 대한민국이 뭐 망한다 그러면은 포스코 그룹주들도 망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게. 그렇다고 뭐 해외 시장이 급락하기 때문에 뭐 메디포스트 하한가고 다른 제약바주들도 5% 8% 다 급락 나온다. 거기 이유를 맞추려면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든지 일본 시장이 폭락 나오든지 뭐 중국 시장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답답해서 저도 한번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들을 그냥 같이 또 한 것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맞아요. 비정상적인 시장이고요. 이건 이상현상입니다. 이상현상이고 이 흐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이거는 뭐 꿈을 꾸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게 정상이 아닌데 이게 무슨 이상한 이런 현상이 참. 자, 그러면 이제 LB세미콘으로 보게 되면 자, 어쨌든 이런 이상 현상이 나오는 이 흐름 속에서 그래도 LB세미콘은 차트를 그래도 잘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죽이는 애들도 많거든요.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보니까 메디포스트 한가 가는데 이거 완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막 미국 시장이 폭락할 때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아니면 뭐 우리나라가 뭐 다시 또 IMF로 들어간다라지 뭔가 안 좋은 현상이 뭐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제 전 종목들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근데 이렇게 치고 LS는 급등 나오고 LS 전선, LS 네트워크스 얘는 상한가를 가고 고려아연은 급락을 하지만 어제 LS 그룹주하고 아까 전에 포스코 그룹주, 포스코홀딩스 이게 지금 시가총액 이게 50조짜리 종목인데 어마어마하죠. 지금 뭐 이번 달만 해도 80%가 넘게 올라갔고 다른 애들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은 뭐 지금 이번 달만 들어갔고 다들 80% 거의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 올라갈 것 같고 올해 기준으로는 다들 200% 300% 올라간 애들이고 그리고 오늘 SKC 오늘 급등 나오죠. SK 아이테크놀로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얘도 지금 오늘 20% 폭등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래 버려버리니까 지금 다른 종목들이 이거는 이제 좀 멈추고 좀 반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멈추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이제 급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그게 언제 멈출지를 모르니까 자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LB세미콘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잘 버티는 거예요. 전저점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목들이 다 뚫겨 맞으니까 오늘 건설주도 뚫겨 맞고 조선주들도 지금 5%, 4%, 3% 빠지고 이래 버리니까 얘네들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긴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그래도 잘 버티는 거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요. 전저점 자리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저점 자리 깨지고 뭐 지금 게임주, 엔터주도 어제 보니까 하이브서부터 SM, YG엔터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초폭락이죠. 뭐 키스터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애들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는 애들 많아요. 뭐 초록뱀 미디어는 뭐 거래 정지 이미 된 애들이고 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뭐 이런 애들 뭐 지금 뭐 계속 연속적인 신저점 내려가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극심한 차별화장. 그럼에도 그래도 얘는 좀 버티는 건데 아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깨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불안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에 물려서 박살을 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IT 부품주가.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늘 설명해 드렸던 종목 이 극심한 차별화장에서 어떻게 잘 버티고 있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자, 이 급락장에서 시장은 급락을 안 하는데 종목들이 급락하는 가운데에서 고점에서 그래도 잘 버티네요. 아직 안 무너졌죠? 슉 하고 안 무너졌죠?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만 급등하는 이 상황. 광기 어린 시장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그냥. 자,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무너지지도 않고 참 요런 광기 어린 가는 것만 가고 급락하는 이상한 요런 시장에서 잘 버팁니다. 잘 버티죠. 다음은 TSE. 다 IT 부품주들인데 무너지는 게 있나 없나 아침에서 제가
대충은 확인하고 났지만 지금 시장에서 무너지고 있는지 없는지만 잠깐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선은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그거를 지금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없고 그래서 IT 부품주들은 어느 정도는 선을 좀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자, 원익 QNC. 얘도 여기가 무너지면서 쏟아지지를 않죠. 지금 제약주도 쏟아지고 있는데 어제도 제약주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의료 AI 해가지고 막 급등했던 애들 싹 다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버스 인공지능 관련주도 한 2, 3일 전에 급등 한번 한 적이 있죠. 지금 걔네들도 죄다 빠져요. 어제도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그쪽에는 많이 빠집니다. 로봇 관련주도 많이 빠지고 어쨌든 그래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IT 섹터들이 버티고 있는 이유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고 공개방에서 자주 얘기했지만 무너지지 않고 뭔가 얘네들이 지켜준다는 거는 저는 지수가 무너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상한 건 맞죠. 비정상적이고 광기어린 이상한 시장은 맞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수를 2650을 돌파를 하고 2700을 가고 2800을 가면 저거를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사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나 이쪽 애들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열심히 팝니다. 쇼커버링 얘기 나오고 뭐 하고 어쨌든 올라가는 거 올라가더라도 외국인들이 파는 것은 사실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산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이 자꾸 저 떨어지는 안 움직이는 반도체를 자꾸 산다라는 거를 보면서 저도 과거에서는 그럴 때마다 쟤네들 바보네 했지만 지나고 보면 쟤네들이 바보가 아니었어요. 항상 그랬습니다. 길게 보면 긴 시간을 두고 보면 쟤네들이 산 이유가 이래서 샀구나라는 게 결국은 답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잘 버텨줍니다. 그래도 원익 퀘지 잘 버텨주고 자 그리고 심텍도 잘 버텨주죠. 21선 잘 버텨주고 오늘처럼 물론 오늘 장중에 4% 올라갔다가 밀린 거긴 하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 다 폭락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가요. 야 1466개 하락이고 코스닥 올라가는 거 아까 더 심했죠. 아까 1480개 빠졌었으니까 거의 1500개 가까이 빠지고 뭐 100개, 90개 올라가는 요런 코스닥의 시장에서 플러스 나고 있다면 이건 돈 번 거예요, 오늘. 제가 볼 때는. 오늘 대부분 종목들 지금 막 1500개 가까이 다 빠지는데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버텨주고 있는 건 그래도 IT주들은 좀 덜 빠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주 안타까운 이 이상한 시장. 참, 이게 좀 심하긴 심해요. 자, 네페스. 자, 네페스도 지금 요즘 들어서 계속 빠지는데 지난번에도 빠진 적이 있어요. 그때보다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빠지는 거지만 그때 여기까지 빠진 적이 있죠. 그래서 전저점 자리를 지지를 해주고 또 반등 나오면 이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주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근데 다른 IT 부품주에 비하면 조금 더 빠지는 것 같네요. 대부분 2% 정도 빠지는데. 자, 그리고 SF의 반도체. 어제까지는 잘 버텨줬는데 오늘 그래도 20% 빠지는 건 아니니까 뭐 12%, 뭐 8% 이렇게 빠지는 건 아니니까 다른 종목을 비하면 좀 덜 빠지는 경우인데 그래도 어제까지 잘 버텨줬거든요. 지지를 하고 원래 올라가 줘야 되는데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반등을 줬는데 2차전지 포스코 그룹주들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조선주 IT를 빼놔서 그런 거니까 쟤네들이 주춤거리면 뭐 이게 뭐 가도 뭐 예를 들어 가면은 뭐 일주일 내내 가라 그래요. 그냥 일주일 내내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계속 상한가 계속 가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조정받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뭐 일주일 내내 이런 식으로 폭등하다 보면 언젠가는 조정을 받을 테니까 설마 뭐 계속 폭등해가지고 뭐 이게 뭐 다 올라가갖고 떨어지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도 없었을걸요. 우리나라에만 있을걸요. 업종의 대표주가 시장은 그대로 있는데 전 세계 글로보션 괜찮은데 2차 전지주들 뭐 예를 들어 2차 전지 아니더라도 뭐 철강주라 치게 되면 철강주는 바닥에서 다들 모든 철강주들이 500%, 1000% 올라가고 조선주서부터 많은 다른 섹터들은 마이너스 50%, 60% 다 반토막 나고 막 무슨 뭐 서브프라임 맞듯이 막 급락하고 그래갖고 어떤 섹터는 막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다 내려가 있고 이런 현상이 전 세계에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만 참 신기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거 빨리 멈춰야 돼, 이 광기가. 자,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대주전자재로 가겠습니다. 자, 대주전자재로 벌써 움직여버렸네요. 이제 움직여버렸으면 뭐 살 수는 없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확산을 해서 그래요. 확산을 하고 움직여서 그런데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어제서도 제가 원준이라는 종목, 근데 이거는 좀 떠 있었습니다. 원준이라는 종목, 이거 이렇게 떠 있었지만 이런 애들이 순환하고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어제 전까지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이 정도에서 이만큼 떤 게 비싼 게 아니에요. 다른 섹터들은 이만큼 올라가면 비싸다고 떨어지고 대표적으로 사료주들이 그렇죠. 올라갔다 요만큼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무겁게 움직이고 잘 뜨지도 않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너 2차 전지 소재 부품주야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확 하고 급등이 나오죠. 그래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LS도 2차 전지 엮였다 그러면 급등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이게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라고 뭐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급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제에서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할 때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이런 종목들에서 LS처럼 급등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상향이 있는 종목에서 대주전자재료인데 지금은 살 수 없고요. 한 11만 원 정도 내려오면 살 수 있습니다. 11만 원 정도 내려오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 잘 보다 보면은 바닥에서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을 다시 잘 째려보다 보면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이 몇 개 있기는 있는데 지금 차트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얘기하기 좀 그래요. 이따가 만약에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또 2차 전지 소재 부품주가 있는지 얘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대주전자재료, 이 음극재 생산 기업인데요. 지금 벌써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확산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 이 종목 역시나 움직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매수가 11만 원으로 잡아주신 만큼 급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차분히 살펴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꿈비입니다. 꿈비 매수가는 13,13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해당 종목 정말 상반기에 힘이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7월에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후로 그 하락세가 좀 시작된 듯한데요. 오늘도 5%대 낙폭을 보이고 있어서 매수가에서 또다시 멀어진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 종목 어떻게 보유하시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전문가님, 꿈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뭐 시장이 아까도 제가 계속 설명했지만 비이상적인 이상한 시장이에요. 이상한 시장. 그래서 2차 전지만 움직이고 나머지 섹터들은 다 흘러내리고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2차 전지 광기가 멈춰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로 지금 이게 흘러갔기 때문에. 근데 이 광기가 멈춘다라는 얘기가 2차 전지가 급락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이제 고만 가든가 아니면은 잠깐 멈추면 다른 걸 땡겨 올리면서 지수를 올려야 돼요. 지수가 지금 2,700도 못 가고 있는데 빨리 2,700을 돌파를 하고 다른 업종들로 순환매가 나와줘야 되는데 FOMC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돌파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꾹꾹 눌러놓는 느낌인데 그래도 너무 좀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꿈비도 거기에 피해주예요, 지금.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부터 해서 LS 그룹주, SKC 오늘은 SK 그룹주들도 급등이 나오는 현상이 나오면서 나머지들이 빠지니까 얘도 걔네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들을 올리기 위해서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걔네들 올리기 위해서 다른 거를 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거기에 당한 거죠. 이미 많이 빠질 만큼 빠졌고 오늘 5% 어제도 많이 빠지고 오늘도 많이 빠지고 그저께도 많이 빠지고 했지만 억울하지만 버텨야죠. 뭐 버텼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이 어느 정도 반등을 시작을 하게 되면 뭐 13,000원까지는 당장은 어렵겠지만 이 저항대 라인, 그러니까 지금 저항대 라인이 여기거든요. 11,000원 라인까지는 반등을 빠르게 줄 수 있습니다. 일단 버텼다가 11,000원으로 반등을 줄 때 팔란 얘기는 아니고 다시 질문을 주세요. 그때 시장이 2,700, 2,800으로 넘어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쪽 섹터, 그러니까 엔젤 산업 관련주들, 유아 교육이라든지 뭐 이쪽 저출산 관련주들 뭐 등등 해가지고 이쪽들이 움직이는지가 좀 확인이 되면은 13,000원, 14,000원, 15,000원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비정상적인 시장에서 우리가 뭘 그런 걸 바랍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성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뭐 기사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주객이 전도됐다고. 완성차는 꼼짝도 안 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냥 2차 전지,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음극재 이거 하나로 완성차를 넘어갔습니다. 로봇 관련주 품고 있잖아요. 저는 현대차를 자동차라 보지 않아요. 로봇 관련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로봇이든 뭐든 이 모든 것들이 일단은 2차 전지 물론 일단 투기 세력이 몰려서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또 주식이 또 원래 또 이렇다 보니까 오케이 어쨌든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강한 시장이다 보니까 그쪽만 그래서 이쪽 애들은 좀 얘네들이 올라오기까지 좀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워낙 강력하게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2차 전지 제외한 다른 종목, 다른 업종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꼼비 역시나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조금 더 보유하시다가 11,000원까지 올라와주면 그때 다시 상담 신청해 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그 기다림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가는 11만 7,2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방금 직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2분기에도 연속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5%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SK하이닉스는 이제 연속 적자가 나왔는데 이거를 처음 오늘 기사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거 적자야? 하고 야 이거 큰일 났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적자라는 얘기는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도 적자라는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이미 적자 대충 한 2조 9천억 정도 영업 적자를 영업 손실을 예상을 했던 건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2조 뭐 8천억 정도 나왔나? 하여튼간 비슷하게 나왔어요. 2조 9천억이나 8천억 뭐 800억인가?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예상 부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서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흔들려서 그렇지 아침에는 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별로 거기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그 뉴스로 인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지금 SKC 이런 애들만 아니었으면 오늘 SK하이닉스는 올라갔었을 것 같은데 쟤네들이 올라가는 바람에 오늘 못 가는 겁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사주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도 좀 사네요. 그러면은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전지만 너무 계속 올라가게 되면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눌리더라도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눌려도 우상향으로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조금 쉬어야 돼요. 눌림목을 주든 2차 전지가 꺾이거나 이렇게 죽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 죽지 않아요. 죽으면은 전 세계 시장 어제는 뭐 중국 시장, 뭐 홍콩 시장, 대만 시장 4%, 5% 다 폭등했는데 뭐 우리나라만 뭐 폭락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죽으면서 코스모와 에코프로, LNF 이런 애들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걔네들이 좀 쉴 때 하이닉스라든지 저런 애들이 좀 가줘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보유는 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이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보다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대주전자재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11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6%가 넘는 상승폭을 보이면서 11만 5,6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좀 급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시장의 지금 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의 지금 낙폭을 조금 더 키운 상황입니다. 0.98% 하락하면서 2,610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43%, 0.53%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 바로 포스코홀딩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을 해줬습니다. 13%가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이고요. LG화학은 1.24%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그 상승세에서 좀 전환을 했네요. 0.11% 하락하면서 938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력합니다. 역시 에코프로 2차 전지주 강력하게 달려가고 있고요. 포스코그룹주도 강력한 상승세가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 이 12.12%, 10.29%의 정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고요. 포스코 DX 역시나 강력합니다. 13.23% 상승하면서 39,8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관련주 오늘도 힘을 내주지 못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3%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역시나 또 2차 전지 그리고 포스코그룹이 강력하게 주도하는 지금 시장의 상황인데요.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는 1시간 31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 안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는 아까 했었으니까 종목을 몇 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 급등주 검색기 아침서부터 떠 있는 종목들을 보면 다 2차 전지 관련주 쪽이에요. 근데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또 올라가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대선주에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많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사도 또 올라가고. 자, 금양부터 한번 볼게요. 금양. 자, 2차 전지 관련주 쪽이죠. 자, 이런 양극재, 음극재, 거기다 지금 소재 부품 장비까지 싹 다 지금 급등을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번 달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몇 프로 하면 거의 60% 가까이가 올라왔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를 누가 이게 정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 그리고 뭐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제 혹은 지난주까지도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모두 다들 그렇게 한 목소리를 얘기했을 텐데 비정상에서 더 비정상, 더더더 비정상, 더더더더 비정상 이걸 도대체 무슨 비정상이라고 얘기할지 모를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또 지금 그러고 벌어지고 있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가는 건 계속 가는데 떨어지는 건 계속 떨어지고 가는 건 계속 가더라도 떨어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떨어지고 막 이렇게 극심하게 더 차별화가 점점 벌어지니까 전 세계 증시에서 동남아 증시에서도 이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이렇게 되니까 다들 화가 나고 욕이 나오는 거겠죠. 저도 그 마음은 압니다. 근데 저도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적당히가 아니고 더 이거를 아마 더 즐기는 것 같아요. 즐기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박살나는 거 누군가가 즐기면서 더 올리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고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금양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SKC 오늘 이제
얘도 2차 전지로 그동안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었던 거였는데 간 게 없다가 오늘 갑자기 움직이고 그리고 뭐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그룹주들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어제는 원준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를 얘기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상한가를 들어갔었나? 아까 전에 2차 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그룹주죠, 그냥 인터내셔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아까 그래서 그 모여서에서 한번 튀었던 거고. 근데 이게 계속 이쪽 소재 부품주 쪽으로 아직 열기가 식지를 않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자꾸 저쪽만 움직이니까 이제 절로 달라붙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 쪽에서 못 간 애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지는 마세요. 아직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원래는 이쪽이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 그쪽인데, 이쪽도 그 소재 부품 장비주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빠질 만큼 빠졌거든요. 빠질 만큼 빠졌고 이게 양봉이 나오면 얘도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란 말이에요. 양봉이 나오면 낙폭과대 종목으로 해가지고 뭐 PCB에 엮일지 아니면은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엮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빠졌던 애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안 움직인 쪽들, 그러니까 양봉이 나와야 돼요. 음봉에서는 멈춰야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사서 땡기면 안 되고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양봉이 나오면 이런 쪽에서 단타가 가능합니다. 지금 말고 양봉이 뜨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쪽에서 양봉이 뜨게 되면 얘도 2차 전지 소재 부품주, 여기서 기업 분석을 보면은 뭐 화학 섹터로 되어 있지만 과거의 기사를 찾아봐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그건 말고 뉴스를 찾아보면 PR 첨단 소재, 2차 전지, 과거의 뉴스를 찾아보면 여기 보면 2020년도 12월 달에 2차 전지 소재 부품 테마 상승에 8.5% 강세 뭐 이렇게 해갖고 PR 첨단 소재 기사가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 계속 확산하고 순환매하고 움직이면 낙폭과대 안 움직였던 애들 중에서도 아직 안 간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 양봉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양봉이 나올 때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은 계속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 아마 숨겨져 있는 안 올라간 종목들 찾기 게임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서 안 움직였던 SKC가 갑자기 움직이고, SK,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는 꼼짝도 안 했잖아요. SK, EI, I 테크놀로지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움직이고, LS도 뭐 어제서부터 움직인 거지 그 전에서도 움직이지도 않다가 갑자기 이슈 받고 급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광계열인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주의 순환매는 당분간은 조금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양시장 뜨거운 차별화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려가 된다라고 한다면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도 단단한 투자 전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SP 시스템스입니다. 매수가는 12,5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로봇 관련주죠. 지난주에 강력했던 상승폭을 오늘은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큰 폭의 낙폭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지금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로 확산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대형주들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간 상황이라서 자 차트를 보면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뭐 나쁘다기보다는 추세도 괜찮은데 그냥 두드려 맞은 거죠. 쟤네들 때문에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이제 떨어지는 건데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노렸다가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반등 노렸다가 15,000원, 16,000원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너무하죠. 너무한 거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그러는데 그래도 순환매는 나와야 돼요. 지수가 2,900, 3,000을 갈 거면 2차 전지만은 못 갑니다. 그 얘기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핵심 이야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미국 시간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양해갈 FOMC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앞두고 우리 시장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만 그 뜨거운 열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 IT 소부장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음극재 생산 기업인 대주전자재료도 조금 더 관심 있게 공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공개 방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